국민의힘이 어제 총선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회에 이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도 합류를 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새로 임명된 분이죠. 장동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일단 사무총장에 임명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사무총장에 임명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이례적인 인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국민의힘의 지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실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의원님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특별히 좀 주문한 게 있었습니까? 이기는 공천하자. 어허. 딱 그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기는 공천하자. 네. 알겠습니다. 부산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 민심 어떻게 느끼셨어요? 부산 민심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반응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면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이 이제 당대표가 지역 일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게 언젠지 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번에는 반응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수도권 그리고 어려운 지역들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총장님의 그 말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방의 반응과 수도권의 반응이 좀 다르다. 혹시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역에 가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고 또 전국적인 민심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의 모든 언론이 관심을 쏟고 있는 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합류인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백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쭉 인재영입을 맡아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영입된 인재들을 어디에 어떻게 공천할지에 대한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맡아달라. 그리고 또 그동안도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원으로서 공천관리 맡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들어갔던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총장님이 전해주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재 영입 관련해서 그동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을 총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 그리고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영입 대상 인사와 모종의 이야기를 설령 나눴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주고 빠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래도 연속성을 가지고 공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철규 의원은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고 공천 작업은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인 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갈 것이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원칙과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국민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공천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시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0.5선인 장동혁 사무총장 사실은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공정하게 공천했구나 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들을 세워서 네.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그러면 그 마무리 삼아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총장님. 이철규 공관위원의 역할이 예. 용산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이게 완전히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네. 제 직을 걸고라도 네. 공정한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그 용산 출신 총선 희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네. 나아가서 이제 정부 출신까지 아우른다면 괜한 그 공천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그래서 용산 출신이나 정부 출신 그러니까 희망자들을 모두 경선에 붙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걸 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누구 출신이다. 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한다. 당수 공천을 한다. 저희는 그런 고려보다는 네. 이기는 공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네.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은 안 해주시네요. 필요하면 경선도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네네. 공천관리위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일각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까지를 다 아울러서 최대한 공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나만 더요. 이용호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네. 서울 마포갑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하고 멋지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포갑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각 지금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불만이나 네. 또는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 또 이런저런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분이시고 예. 또 우리 당에 여러 또 기여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 여러 분들이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각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든 아니면 지금 후보로서 뛰고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주시는 의견까지를 다 아울러서 네. 저희들이 잘 공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영호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네네. 각 선거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파악하고 그런 있다. 여러 점, 예. 그런 여러 점들을 공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그러니까 일정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지금 각 선거구에서 후보들 간에 지금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부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도 이제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공관위에 너무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 절반이 법조인 출신이고 외부 위원 가운데 3명도 지금 법조인 출신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는 이기는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왔다. 그런데 뭐 저희들이 뭐 직업을 일부러 고려하거나 네. 아니면 뭐 특정 직역을 일부러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네. 공천을 정말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왔다. 결과적으로야 뭐 직업군이 어떻게 조금 한쪽이 많다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저희는 그런 고려 없이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보고 모셔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특정 직역에 너무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거꾸로 인재풀이 너무 한정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인재풀의 뭐 한정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저희들은 공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모셔왔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쯤 아마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모든 정당이 열심히 그 여론조사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 판세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수도권 판세는 어떻게 자체 진단하고 계세요? 뭐 저희들이 아직 수도권이 어려운 지역인 건 맞습니다. 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런 판세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또 이렇게 지역에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또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공천이라는 게 지금 이제 실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네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골치 많이 아프시죠? 공천 작업, 실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네. 경쟁력 있는 분들을 네. 경쟁력 있는 선거구에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른 질문 요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총장님. 그 어제부터 이제 그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용산에서 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제 기류가 잡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 지금 총장님 혹시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태원 그 참사에 대해서는 네.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정조사도 있었고 네. 각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뭐 현안 질의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조사위를 꾸리자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은 네. 저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 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그러면 드렸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었나요? 이태원 같은 경우? 아직 뭐 아직은 안 했죠. 예. 네네. 저희들이 뭐 제2호권 행사에 대해서 예. 따로 예.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